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빨갛게 배경화면, 이게 크레이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느끼기에도 좀 가하지 않을 정도인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정말 핫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 좀 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좋게 상한가로 마감도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후공정 쪽 되게 좋은 모습들 보이면서 오늘 좀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걸 샀었을 때 또 저로 인해서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잘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월요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레이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탑3 이슈인데요. 사실 주말에 제가 이미 글로벌 증시 이슈들을 한번 설명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체크할 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테슬라 시가총액 725조 원의 거대 빅 테크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전기차 시가총액 비중으로 5위. 사실 구글이 알파벳으로 A라는 종목이 있고요. B라는 종목이 있어서 이것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비중이 정확히는 6위인데요. 그죠? 금일 21일 미국 시장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S&P 500 지수의 변동성에 거의 3.5배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시가총액 규모도 크긴 크지만 그야말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을 사실 그동안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다면은 이제는 S&P 500의 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충분히 애플처럼 흔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의 등을 돌리고 자사 CPU,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에 대해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그 퀄컴과 인텔을 버리고 자체 프로세서를 또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죠. 인텔이 그로 인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고요. 인텔의 위기는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죠? 애플도 그렇고, 점점 자기만의 그런 반도체 설계, 팹이라고 해야 될까요? 팹? 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위탁 생산을 지금 어떻게 되죠? 위탁 생산 제일 많이 하는 전 세계 업체가 TSMC,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오타가 있는데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 워렌 버핏이 만든 어떻게 보면 한산화된 버핏 지수인데 120% 보통 넘으면 가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버핏 지수는 이미 120% 넘은 지 오래됐고요. 180%고요. 한국의 버핏 지수는 90%가 좀 넘었어요. 평균을 치면은 얼마죠? 270에서 3분의 1이니까, 그죠? 270에 135네요. 평균을 치면은. 어쨌든 이 버핏 지수는 전 세계의 주가 지수를 환산한 거거든요. 가열이나 버블이나 논란이 있는데 세계 증시 시총이 100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지난주 금일자로. 100조 달러면 얼마죠? 1경이 넘어가요. 1경. 그죠?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만큼 유동성의 시장이라는 거를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버핏 지수가 맞냐 틀리냐는 결국 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옛날 방식의 버핏 지수는 지금 시장에 지금 금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 한국 시장 탑3 이슈 간단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그 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시총 상위주들, 특히 오늘은 시총 약한 것들보다는 시총 강한 것들이 강했다. 초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차별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나솔루션 대표적인 그린 뉴딜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마주라기 하기보다는 실적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시총 7조를 좀 넘는 회사가 오늘 1조 2천억의 대규모 유증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유증 이유는 결국 태양광, 그죠? 태양광, 그리고 수소, 이런 그린 뉴딜 관련된 산업을 확장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이슈로 유증을 했습니다. 내일 좀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증 규모도 크고 오늘 종가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10% 이상 할인 가격이기 때문에 좀 주가는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주가 빠지면 기회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 되게 중요해요. 제가 MS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설계에 말씀드렸는데 인하우스라는 건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원래 인텔, 그쵸?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 뭐 했던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애플, 그죠? 이런 데가 이제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 고객 이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매일경제 제목을 제가 가져온 건데 위탁 생산에 대한 삼성전자 TSMC가 생산 대행 주면 넣으면은 호재다 이런 제목으로 따왔거든요. 자, 근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게 내년도에 반도체 쪽에 좋을 거 종목을 찾아보면은 결국 그 AMD 아날로그 디바이스 온반도체 이런 종목을 꽂았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수요보다는 AI와 차세대 네트워크, 즉 5G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분야. 이건 비메모리 쪽이겠죠? 비메모리. 그죠? 비메모리 쪽이고, 결국에는, 팹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위탁 생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애플의 인텔 퀄컴 독립 선언을 전후로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주말에 나왔던 소식 반도체 자체 개발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의 AI 서비스는 이미 아실 거고요. 알렉사 컴퓨터 일부를 자체 맞춤 설계 칩으로 전환했고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서 쓰고 있지만 현재는 고성능 저비용 칩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아마존도 엔비디아에서 이미 칩을 이미 그 공급받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ARM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넘긴 ARM 이 프로세서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맥북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매우 좋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개발 프로세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움직임은 기존 반도체 강자가 결국 인텔과 AMD의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고 이 설계 쪽에 들어가는 그쵸? 전 단계 기업들이 결국 후단에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는 삼성전자랑 대만 TSMC가 결과적으로 유리할 거다. 이게 NH투자증권 연구원의 의견인데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솔루션 유증은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 표현이 결국 뭐죠?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시장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유동성, 그죠?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국 시장 좋을 때는 이 정도 결국 시가총액 거의 20% 가까이는 이게 되게 큰 규모거든요. 시가총액 20% 가까이면 그죠? 20% 좀 안 되긴 하는데 대략 이 정도 규모는 대략 큰 금액이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금이 모일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우 악재거든요. 근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하나솔루션에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급락은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급락한 거를 유동성이 정말 내일 하루만 해도 밀어 올리면은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사업성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린 뉴딜, 수소랑 그죠? 태양광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더 투자해서 진행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지는 내일 시장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크레이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말씀드려야죠. 자, 볼까요? 삼성바이오 시가총액 거의 뭐 3, 4위 하는 종목이 2.6%, 셀트리온 3인방이 강했습니다. SK케미칼 4.4%. 오늘 삼천전자약이 제가 커버했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그죠? 퓨처캠 오늘 신고가고요. 뭐 올릭스, 아미코젠, 오스코텍은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급등했고, 유한영행이 오늘 신고가였을 거예요. 무상증자도 최근에 발표했었죠. 종근당 신고가였고, 야, 대웅제약이 지금 며칠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고, 물론 ITC 그 균주균 그죠, 보틀릭스 이게 소송에 대해서 메디툭스는 숏이 나가고 대웅제약은 롱이 나가면서, 그리고 대웅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코비드 19 치료제 이슈도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 것 같고요. 뭐 오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최근에 좋았죠. 근데 오늘도 상승세였고, HLB 이거 제약인가요? 예. 그리고 네고캠바이오, 그죠? 오늘 박사바이오가 IR 했는데, 야, 오늘도 20% 올랐습니다. 저도 이거 3만원대부터 보긴 했었는데, 저는 좀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영역은 솔직히 아니고요. 이게 완전 간해라는 거 매우 큰 이슈긴 한데, 이렇게 시장에서 핫하게 오를 수 있을까? 벌써 7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7배, 8배. 이거 진짜 템버거입니다. 템버거인데, 템버거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들어요. LNK바이오 오늘 기업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기관에서 오늘 강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보십시오. 여기 안 나온 거 일항약품도 오늘 상한가였거든요. 일항약품. 그럼 보면은 대웅제약 상한가, 삼천전자약 상한가, 일항약품 상한가, 시가총액 큰 종목 제약회사들이 그죠? 상한가를 갔어요. 3개나. 어마어마합니다. 박사바이오도 지금 시가총액 거의 2조 가까이, 아니 이제 1조 넘어서 2조 가까이 넘보고 있어요. LNK바이오도 시가총액 낮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올랐다는 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HTS 잠깐 볼게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1%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결국 0.2% 올랐고, 거래대금 19조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닥 0.67% 950선 넘었어요. 16조, 합이 34조. 거래대금이 더 올라가네요. 연말에 뭐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간이 1,300억, 연기금이 오늘 많이 샀어요. 시장에서 웬일로 샀을까요?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 800억, 개인이 200억 이렇게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가 밑골이 엄청 달고 올라갔고요. 5일선 위에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건 뭐 묻지마 1000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매핑 자료 볼까요? 의약품 2.74% 올랐고요. 코스피에서. 그죠? 코스닥은 유통이 5.92, 제약이 1.19. 유통은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8.59%. 안트로젠 바이오죠. 12%. 여기도 강했습니다. 그죠? 뒤로 해서 코스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의약품은 뭐가 강이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풍지약이 무려 18%나 빠졌는데 시가총액 비중 3위의 의약품 업종인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1, 2, 유한양행, 아까 대웅제약 상한가, 일항약품 상한가, 유나이티드 제약도 24%, 뭐 동아약품 14%. 뭐 바이오 헬스케어의 날이었어요 거의. 그죠? 보시면은 명문제약 상한가, 일동월드스 16%, 일성신약 11%. 평소 제가 보지 않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보아, 하이닉스 2% 빠졌어요.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오늘 하이닉스 밸류체인 되게 좋았거든요. 수소 관련 LS 일렉트로닉 7%나 올랐고, 그래서 DB하이텍 반도체 2.5%, 이런 쪽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개별 종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대형 종목들 제가 13개 종목 시가총액 50% 한번 계속 데일리에서 분석했었는데, 오늘 언택트 나쁘지 않았어요. 카카오 되게 좋았고요. 바이오 좋았죠. 그죠? 반도체는 그냥 뭐 보합권 똔똔, 하이닉스가 떨어진 거 말고는 2차전지
자동차 안 좋았어요. 저는 현대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GMP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테슬라보다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과연 현재 이익 레벨 대비 사는 게 맞나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LG생활건강 오늘도 좋았고 뭐 이쪽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네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딜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는 떨어졌고 전기차 관련주들 LNF 강했고 동아기어, 에코프로비엔 강했고요. 명신산업이 지금 보면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신규 상장주잖아요. 근데 2차전지 관련주로 테슬라 관련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거의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박셀바이오보단 못하지만 박셀바이오만큼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캠트로닉스 올라가고 있고요. 엔터나 컨택트 관련주라고 봐야 되죠. 여행주, 항공주 다 안 좋았습니다. 아까 헬스케어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미리 IT 반도체 오늘 전반적으로 소재 쪽은 안 좋았어요. 소재 쪽 그동안 좀 단기 강했으니까 안 좋았고 다 이쪽도 안 좋았는데 후궁정 쪽이 그래도 시장에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쪽도 그냥 그랬고 5G 위성 쪽 다 안 좋았어요. 근데 PCB 쪽은 반도체보다 오늘 선별적으로 좀 좋았던 종목들이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특징적인 종목은 딱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오늘 윗골이 많이 달고 20선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강함을 보여주는 하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좀 접을까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또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도 950선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IT 버블 때 제외하고서는 사상 최고가를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년 1월 최소 공모 예정기업 IPO죠. IPO가 10군데 이상 공모 금액은 6천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조사에 의하면. 또 올해 대비 올해 1월에 얼마였냐면 공모 금액 600억 그죠? 아예 100억인가요? 100억. 예, 100억도 안 됐어요. 이 60배 증가예요. 이건 뭘 말하죠?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하나솔루션하고. 물 좋을 때 노젓자 이건데 보통 하반기 들어서 공모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 때 하는 이유는 너무 시장이 좋은데 굳이 미룰 필요 있냐.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가 또 장담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좋지만 또 미국이 갑자기 긴축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땡기자 이런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유동성 장세에 대해 수혜를 받는 것이 지금 기업 공개 즉 상장 아까 명신산업도 최근 상장주예요. 자, 그리고 금일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난리였죠. 주체 매수 수급이 연기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랑. 근데 신규 상장 명신산업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조금 미달하긴 하는데 거의 상한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겁니다. 2차전지의 성장성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정보 비대칭 수급이 시장의 쏠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결국 유동성이 그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드린 거고요. 시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뭐 가열 논란, 버블 논란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오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꺾일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즐기시면 되되 지금 약간의 주도주가 계속 오르는 종목 너무 오르고 밑에 있는 애들은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당분간 더 그렇게 갈 시장이 큽니다. 당분에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추격 매수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커버 하시려면 지금 제가 보기에 덜 오른 거는 반도체 그죠? 바이오는 지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따라 붙으시려면. 물론 따라 붙어도 먹을 게 있다고 보지만 신규 진입자는 어렵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 소재, 그죠?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이 밸류체인을 지금도 좋은 종목들 조금 올랐다고 겁내기보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곱어줍니다. 다 곱어준데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전기차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판매 점유율이 4%, 5%도 안 된다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신다면 실적이 좋아하면 PER은 자동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차트를 보시지 마세요.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은 절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랑 밸류에이션은 뭐 볼 것과 안 볼 것이 있는데 그 기업의 성장 가치랑 시장의 가는 방향, 그런 흐름을 보시는 게 결국 매매에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